안녕하십니까. 금융스토리텔러 양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은 궁금해 보셨을 만한 내용으로 같이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시느라 많이 힘드시죠? 특히 강남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아침 2호선 진짜 많이 붐비더라고요.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날은 출근하고 싶지 않을 때도 많지만 월급날 통장을 바라보면서 힘들게 버티곤 하죠. 매일 출근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 수는 없을까요? 금수저가 아닌 흙수저는 평생 개미처럼 일만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도대체 언제까지 일해야 벌어놓은 돈으로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을까요? 부라는 것은 어느 정도 상대적입니다. 3억짜리 경기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은 30억짜리 강남 아파트 거주자를 매우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1억짜리 빌라에 사는 사람에게는 3억짜리 경기도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매우 부러운 존재죠. 때문에 상대적인 기준을 따르지 않고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 평균치를 두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유롭게 산다는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2, 3인 가족 기준으로 볼 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외식도 해줘야 되고 차도 당연히 끌고 다녀야 되면서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해외여행도 다녀줘야겠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얼마나 필요할까요? 적어도 한 달에 저축 없이 소비만으로 월 250만 원 정도는 필요할 겁니다.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총 3천만 원 정도를 소비하게 되는 건데 대략 연봉으로 따지면 3,400만 원 정도는 벌어야 실수령 3천만 원 정도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 대신 어디서 3,400만 원 정도 되는 연봉으로 돈을 벌어다 줄 사람이 어디 없을까요? 이제부터 우리는 이자라는 일꾼을 고용해서 나 대신 돈을 벌어오는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내가 직접 일 안 하고 이자로만 3천만 원 정도 받으려면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금액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께서 가장 안전하다 생각하시는 은행의 정기 예금 상품으로 3천만 원을 받으려면 얼마나 필요할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비교 사이트에 가면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은행의 예적금 상품의 이율이 잘 비교되어 나타나 있는데요. 1금융권의 평균 예금 이율은 1.5% 정도 현재 되네요. 이 1.5%로 이자를 계산하면 적어도 23억 6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연 3천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와, 23억이라니 모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은행에서는 약 10억 이상 유치하는 VIP 고객에게 1%에서 한 1.5% 우대금리를 적용해 줍니다. 우대금리 1%를 더해서 2.5%로 돈을 굴릴 수 있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계산해보니 그래도 14억 2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필요하네요. 그래도 필요 금액이 많이 줄었죠? 그렇다면 1금융권보다는 안정성이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자를 더 많이 쳐주는 2금융권 저축은행으로 투자하면 어떨까요? 특판으로 나온 2.7%짜리 정기 예금 상품을 이용한다 해도 13억 1천만 원이라는 여전히 큰 금액이 필요합니다. 10억 이상을 모으려면 얼마나 오랜 기간이 필요할까요? 한 달에 200만 원씩 꼬박 저축해도 30년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늘 해왔던 대로 은행의 예적금 상품만을 이용한다면 돈을 모으는데 평생이 걸려도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투자 상품에 대비해서 비교적 안전하다는 채권을 구매해보는 건 어떨까요? 채권의 종류가 정말로 많지만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채권은 증권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메이저 보험사들의 채권일 겁니다. 증권사를 통해 흥국화재, DB화재, 그리고 롯데손해보험 같은 채권을 구매한다고 하면 연 수익률이 대략 4%대 중반 정도 나오게 됩니다. 이 채권 수익률 4.5%를 기준으로 볼 때 1년에 3천만 원의 이자를 받으려면 7억 9천만 원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 토스라는 어플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다 친근하게 다가서고 있는 부동산 소액 투자라는 상품을 이용하면 어떨까요? 5%에서 16%까지 각 채권마다 수익률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원금 손해 확률이 거의 없을 정도의 2, 3중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상품은 5%에서 7% 정도 되는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수익률대로 약 7%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자 3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
5억이라는 돈만 있으면 되는데요. 열심히 일해서 벌면 5억은 충분히 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여러분의 1년 수익률은 적어도 7% 이상으로 잡고 가셔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이 외에도 5%에서 10% 정도의 수익률을 제공하는 해외의 리츠, 즉 부동산 펀드도 있고, 증권사나 은행에서 제공하는 ELS나 ELD 같은 상품도 있습니다. 또한 리스크가 있지만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분께서 일을 하지 않고 월에 250만 원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어떤 상품은 23억이나 필요하지만 어떤 상품은 5억 정도만 있어도 되게끔 만들어주네요. 오늘 함께 사례를 공유하면서 여러분들께서 느끼신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돈을 잘 아껴서 얼마를 모으냐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방법으로 내가 모은 돈을 굴릴지 생각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다양한 상품들을 접하고 또 실제 투자한 사례도 공유를 하면서 이미 다 아시는 상품을 적절한 시기와 금액에 맞게 쇼핑하듯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오늘 말씀드린 상품들 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투자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그 투자가 수익률은 괜찮은지 또 내 원금은 잘 지킬 수 있는 것인지 이와 같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또 기회가 된다면 나 대신 열심히 일해줄 약 5억의 현금 자산을 모으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고 이를 위한 시뮬레이션도 함께 해보도록 하면 좋겠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